1994년 12월 15일 첫눈이 내리던 그날을 은주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아침 7시 평소처럼 현우가 출근길에 나섰다. 오늘 회사 송년회라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고 있어.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은주는 당시 38세,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 지혜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오후 3시쯤 전화벨이 울렸다. 부인이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충돌 당시의 충격이 워낙 컸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은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하얀 시트에 덮인 남편의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다. 장례식은 3일간 이어졌다. 현우의 직장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이 모두 와서 조의를 표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아직 젊은데.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지만 은주에게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딸 지혜는 아버지가 왜 차가운 곳에 누워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아빠 언제 깨어나요? 그 질문에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고 처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서류를 정리했고 경찰은 사고 경위를 간단히 설명했다.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즉사였어요. 현우의 개인 소지품들 마이너스 시계, 지갑, 결혼 반지 마이너스 이 투명한 봉투에 담겨 은주에게 전달되었다. 그 순간 은주는 남편이 정말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장례를 치른 후 은주는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현우가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당장의 생계는 해결되었지만 정신적 공허함은 메울 수 없었다. 밤마다 현우의 베개를 안고 울었고 딸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은주는 점차 현실에 적응해갔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지혜는 훌륭하게 성장했다. 하지만 현우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짙어졌다. 결혼 기념일이면 혼자 성묘를 다녔고 현우가 좋아했던 음식을 해놓고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주변에서 재혼을 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은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현우 외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은주는 현우의 아내로 살았다. 비록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마음속에서만큼은 여전히 그와 함께 있다고 믿었다. 때로는 꿈에서 현우를 만나기도 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젊은 모습이었고 은주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많이 힘들었지? 고마워.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꿈에서 깨면 베개는 늘 눈물로 젖어 있었다. 2024년 10월 딸 지혜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다. 34세가 된 지혜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만난 의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은주는 6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딸의 결혼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웨딩드레스 시착부터 예식장 예약, 혼수 준비까지 모든 일에 정성을 쏟았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지혜가 걱정하며 말했지만 은주는 괜찮다고 웃어넘겼다. 딸의 결혼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다. 현우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컸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은주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게 되었다. 지혜의 예식장을 함께 보러 간 동창 미경이가 제안했다. 은주야, 이번 주말에 동창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은주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30년 동안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모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경이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참석하기로 했다. 토요일 저녁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열린 동창 모임. 은주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2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반가웠다. 어머 은주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이렇게 안 늙었니?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입구 쪽이 시끄러워졌다. 박재호 회장님이 오셨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70세 정도의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다. 재호야, 여기 와서 앉아. 동창들이 그를 반겼다. 박재호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지만 동창들의 반응을 보니 꽤 유명한 인물인 것 같았다. 건설업으로 대성한 우리 반의 자랑이야. 요즘 신문에도 자주 나오더라. 동창들이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재호가 은주 근처 자리에 앉았다. 가까이에서 본 그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하얀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깊은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특히 그의 웃음소리와 손짓이 묘하게 익숙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박재호가 은주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주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30년 전 그 목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다. 아, 네. 저는 이은주입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재호는 잠시 은주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반갑습니다. 그 미소마저 현우와 똑같았다. 저녁 내내 은주는 박재호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가 젓가락을 잡는 방법,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하는 모습, 심지어 웃을 때 살짝 기울어지는 입꼬리까지 모든 것이 현우를 연상시켰다. 설마.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은주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의 동요는 가라앉지 않았다. 동창 모임 이후 은주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재호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가 너무 현우를 그리워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닮음은 단순한 착각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선명했다. 목소리의 톤, 웃는 방식, 심지어 말끝을 흐리는 습관까지도 똑같았다. 일주일이 지난 후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주야, 박재호 회장님이 너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 혹시 연락처 좀 알려드릴까? 은주는 당황했다. 왜 갑자기 제 연락처를요? 글쎄, 뭔가 인상 깊었나 봐.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시던데. 은주는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다시 만나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결국 은주는 박재호의 연락처를 받기로 했다.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이은주입니다. 지난번 동창 모임에서. 아, 은주 씨.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박재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현우와 닮아 있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같이 차라도 마시면서. 박재호의 제안에 은주는 잠시 망설였다. 네, 좋습니다. 약속은 다음 날 오후 3시 강남의 한 카페에서 잡혔다. 전화를 끊은 후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카페에 도착한 은주는 박재호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은주가 다가가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일찍 오셨네요. 시간이 남아서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박재호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죠. 운이 좋았다고 해야겠네요. 은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한 번 놀랐다. 현우도 건설 관련 일을 했었다. 그것도 우연의 일치일까? 은주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혼은? 박재호의 질문에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30년 전의 교통사고로. 그 말을 듣자 박재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리는 것도 보였다. 죄송합니다. 슬픈 이야기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은주는 박재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고향은 서울 근처의 작은 도시였고 현재는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다고 했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아들 하나가 있다고 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성공한 기업인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은주는 계속해서 위화감을 느꼈다. 대화 중에 박재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혹시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업 제안서인데 여성의 시각에서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그가 서류를 꺼내는 순간 봉투 안에서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은주가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는데 그것은 낡은 사진이었다. 사진을 본 순간 은주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것은 은주가 어렸을 때 가족 사진이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은주가 중학생 때의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1970년 은주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왜 여기에?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재호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아, 그게 어디서 났죠? 아마 누군가 제게 준 것 같은데. 그는 사진을 급히 되찾으려 했지만 은주는 사진을 놓지 않았다. 이 사진 저희 집에만 있던 사진인데요. 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박재호는 답변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이 보였다. 카페 안은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은주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확신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가족 사진이었고 현우 외에는 이 사진을 가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당신 혹시... 은주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재호가 급히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어요. 그는 서둘러 카페를 나섰다. 은주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채 사진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의문으로 가득 찬 퍼즐처럼 느껴졌다. 박재호가 급히 떠난 후 은주는 한참 동안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가족 사진은 여전히 따뜻했다. 30년이 넘은 사진이었지만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부모님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날 현우와 처음 만나 사귀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왜 박재호에게 있었을까? 집에 돌아온 은주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내보았다. 결혼 전 사진들, 현우와의 데이트 사진들, 신혼 시절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우의 젊은 시절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박재호의 얼굴과 비교해 보았다. 놀랍게도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하지만 현우는 죽었어. 내가 직접 장례를 치렀고 30년 동안 성묘를 다녔는데. 은주는 혼란스러웠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은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까지 계속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틀날 오전 박재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은주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네, 꼭 만나야겠어요. 이번에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오후 4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 시간에 도착한 은주는 이미 와 있는 박재호를 발견했다. 그는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은주가 옆에 앉자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일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대신 궁금한 게 있어요. 은주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보였다. 이 사진 말이에요. 박재호는 사진을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다. 이 사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계신 거죠? 은주의 직접적인 질문에 박재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 그는 말을 시작하려다 다시 망설였다. 당신이 현우인가요? 은주가 조용히 물었다. 그 질문에 박재호의 몸이 크게 떨렸다. 아닙니다. 저는 박재호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손가락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그럼 이 사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표정, 모든 것이 제 남편과 똑같아요. 은주의 말에 박재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은주야. 그 한마디에 은주의 심장이 멈췄다.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리웠던 그 목소리였다. 현우가 은주를 부르던 그 특별한 톤이었다. 현우.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미안해. 박재호, 아니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은주야.
30년 만에 듣는 남편의 사과였다. 은주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왜? 왜 그랬어요? 왜 죽은 척 했어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나는 3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매일 밤 꿈에서 당신을 만났고 혼자서 지혜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은주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살아있었다고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현우는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주는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현우는 더욱 큰 고통을 느꼈다. 은주야, 설명할 기회를 줘.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해도 30년은 너무 길어요. 한강의 석양이 두 사람을 붉게 물들였다. 30년 만에 재회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울고 있었다. 사랑했던 기억과 배신감, 그리움과 원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든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왜 그래야 했는지, 지난 3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은주는 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렀다. 은주야. 하지만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30년의 시간은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 없을 만큼 깊고 컸다. 그날 밤 은주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현우가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수없이 뒤척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다. 혼자서 지혜를 키우며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 외로웠던 밤들, 현우를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새벽 5시 은주는 결국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30년 전 현우의 사고에 대한 기록을 다시 찾아보고 싶었다. 인터넷으로 당시 신문 기사들을 검색해봤지만 1994년의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구청에 가서 직접 사망신고서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오전 10시 구청 민원실에 도착한 은주는 30년 전 현우의 사망신고서 열람을 신청했다. 오래된 자료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직원의 말대로 2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서류를 받을 수 있었다. 노란 종이에 인쇄된 사망신고서를 보는 순간 은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망신고서에는 시신 확인 불가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또한 신고인이 현우의 형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건 뭐지? 은주는 당시 기억을 되돌려봤다. 분명히 현우의 형이 와서 신원을 확인했다고 들었는데 서류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고 되어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사고 경위서였다.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단독 사고라고 되어 있었지만 세부 내용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사고 시간, 정확한 장소, 목격자 진술 등이 모두 누락되어 있었다. 마치 급하게 처리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은주는 서류를 복사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에는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봤다. 30년 전 사건이라 담당자가 모두 퇴직했고 자세한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폐기되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도달한 느낌이었다. 그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주야, 만나서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은주는 주저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컸다. 내일 오후 2시 올림픽 공원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모든 걸 말해주세요. 다음 날 오후 올림픽 공원의 벤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현우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 전 내가 죽었다고 신고된 그날. 사실 나는 살아있었어. 은주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밤 나는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지. 그들은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어. 나는 그런 빚이 없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회사 상사가 내 이름으로 거액의 사채를 썼던 거야.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상관없었어. 그날 밤 나를 납치해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갔지.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다.
그들은 나에게 선택권을 줬어. 죽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만약 사라지지 않으면 은주와 지혜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어.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죽은 척하기로 했지. 그들이 차 사고를 조작했어. 내 차를 가드레일에 충돌시키고 시신 대신 다른 걸 넣어서 불에 태웠지. 경찰과 병원 일부도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어. 은주는 그제야 사망 신고서의 이상한 점들이 이해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도망쳤다는 거예요? 저와 지혜를 두고? 은주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도망친 게 아니야. 살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현우는 간절한 눈빛으로 은주를 바라봤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매일 너희들 생각만 했지. 하지만 다시 나타나면 위험할 수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돌아가기 어려워졌어. 현우는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시작한 것, 건설 일을 하며 성공한 것, 그리고 결국 다른 여자와 재혼한 것까지도. 은주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한참 동안 침묵했다. 현우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30년 동안 속았다는 배신감이 교차했다. 그럼 지금의 가정은 뭐예요? 당신의 아내와 아들은? 그것도 설명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처음 5년은 정말 힘들었어. 매일 너희들 생각만 하며 살았지. 하지만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 그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계속했다. 부산으로 내려가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어. 박재호라는 이름은 그때 만든 거야. 주민등록증부터 모든 걸 새로 만들었지.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비슷한 처지였어. 과거를 지우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지. 은주는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30년 동안 혼자 고생한 자신이 억울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네요. 저희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아니야. 너희들을 몰래 지켜봤어. 현우의 말에 은주는 놀랐다. 뭐라고요? 지혜가 중학교 입학하던 날,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대학 입학하던 날. 나는 멀리서나마 다 봤어.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지 계속 확인했지. 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혜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메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1998년 3월 3일 지혜 중학교 입학. 교복이 잘 어울림. 2001년 11월 12일 지혜 전교 2등. 은주가 기뻐하는 모습. 2004년 2월 20일 지혜 대학 합격. 은주와 함께 울며 기뻐함. 30년 동안의 기록이었다. 당신이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은주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저희가 힘들어할 때도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도, 제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때도?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개입하고 싶었어. 정말 수없이 나타나고 싶었지. 특히 내가 아플 때. 지혜가 사춘기로 힘들어할 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혹시라도 위험이 생길까봐. 현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럼 지금의 가족은 뭐예요? 은주가 날카롭게 물었다. 현우는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은 것 같았다. 부산에서 10년 정도 혼자 살았어.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을 해준 여자가 있었어. 그녀도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 동정으로 시작된 관계였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거든.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하게 되었어. 그녀는 내 과거를 묻지 않았고 나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 현우의 고백을 들으며 은주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결혼한 건 2010년이었어. 15년 만에. 그녀의 아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쯤이었지.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어. 현우는 은주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은 없어. 진짜 사랑은 너뿐이었어.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저는 여전히 과부로 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다른 남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바보같이. 현우는 은주의 분노를 이해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살기 위해서였고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었잖아요. 편지라도 전화라도. 처음 몇 년은 정말 그러고 싶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 혹시라도 과거와 연결되면 너희들에게 위험이 갈 수 있었어. 현우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은주에게는 변명으로만 들렸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주의 질문에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 사람들이 작년에 모두 체포되었어. 오래된 조직폭력배 사건으로. 이제는 안전해졌어. 그래서 용기를 내서 너를 찾게 된 거야. 은주는 현우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의 사정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30년은 너무 길어요. 저도 지혜도 이미 당신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현우는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주는 피했다. 지금의 가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은주의 질문에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두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을 주세요. 정리할 게 많아요. 은주가 말했다. 저도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은주는 집에 돌아와서 지혜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결혼을 앞둔 딸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지혜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부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는데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녁 무렵 지혜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엄마, 오늘 뭔가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이상해요. 딸의 세심한 관찰력에 은주는 놀랐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지혜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엄마, 저한테는 말씀해 주세요. 뭔 일이에요? 은주는 고민 끝에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지혜야, 엄마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할 건데 놀라지 말고 들어봐. 지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주 옆에 앉았다. 아버지 말인데. 살아계셔. 네? 뭐라고요? 지혜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살아있었어. 다른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어. 은주는 박재호와의 만남, 가족사진 발견, 그리고 현우의 고백까지 모든 이야기를 지혜에게 들려주었다. 지혜는 듣는 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아빠가 30년 동안 저희를 속이고 산 거예요? 그게 아니야.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은주는 현우를 변호하려 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지혜는 분노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30년 동안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채로요? 지혜야, 진정해. 아버지도 나름의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저도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날 밤 모녀는 서로 다른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지혜는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분노했고 은주는 현우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에 괴로워했다. 사랑했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30년간 속았다는 배신감이 계속 충돌했다. 다음 날 오전 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은주야, 지혜도 알게 됐구나. 어떻게 알아요? 어젯밤 지혜가 나한테 전화했어. 아주 화가 나 있더라. 은주는 딸이 언제 현우의 연락처를 알았는지 궁금했다. 미경이 언니한테 물어봤나 봐.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 3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말라고. 현우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 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은주도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지혜의 아버지이지만 아버지 역할을 한 적은 없으니까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내가 보상해 줄게.
보상이요? 30년을 어떻게 보상한다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당신은 지금도 다른 가정이 있잖아요. 부인과 아들이 있다면서요. 현우는 답변하지 못했다.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 가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아내에게 사실 나는 다른 여자와 먼저 결혼했었다고 말할 건가요? 은주의 질문에 현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것도 생각해봐야 해. 결국 당신은 두 가정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은주는 현실적으로 말했다. 저는 이미 당신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냈고 지혜도 훌륭하게 키웠어요. 이제 와서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은주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현우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다. 30년 동안 지워지지 않았던 그 감정이 현우를 다시 만나면서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어. 현우도 마찬가지였다. 은주를 다시 만나면서 30년 전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지금의 아내 수연이와의 관계는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은주와의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 첫사랑의 순수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은주야, 나는 정말 너만 사랑했어. 지금도 그래. 현우의 고백에 은주는 눈물을 참았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시간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시간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깊은 골은 사랑만으로는 메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그리움도 여전히 뜨겁게 남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 현우는 은주에게 마지막 만남을 제안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은주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줘. 은주는 고민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30년 전 두 사람이 자주 찾았던 남산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오후 5시 남산공원의 벤치에 앉은 은주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다. 30년 전에도 현우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었다. 우리 나중에 늙으면 이렇게 앉아서 손자 손녀 이야기하자. 현우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꿈과는 너무 달랐다. 현우가 나타났다. 그는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30년 전 데이트할 때 입던 것과 비슷한 차림이었다. 왔구나. 현우가 은주 옆에 앉으며 말했다. 네. 은주는 간단히 대답했다. 은주야,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30년 전에 도망치지 말고 너와 함께 그 위기를 맞섰어야 했는데.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은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 너와 지혜가 안전했으니까. 현우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돌렸다. 안전했다고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알아. 다 지켜봤으니까. 지켜보기만 했잖아요. 도와주지는 않고. 현우는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이거 너에게 주고 싶어. 봉투 안에는 30년 동안 은주와 지혜를 위해 모아둔 돈이 들어있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저축했어. 언젠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을 날을 위해서.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은주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었어요. 지혜에게 필요했던 것도 돈이 아니라 아버지였고요. 현우는 은주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수연이한테는 말했어요? 은주가 물었다. 수연은 현우의 현재 아내였다. 아직 말하지 못했어. 그럼 당신은 지금도 저희를 속이고 있는 거네요. 수연 씨도 저희도.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은주야,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현우가 무릎을 꿇었다. 68세의 남자가 공원 벤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란 시선을 보냈다. 일어나세요. 창피해요. 은주가 말했지만 현우는 일어나지 않았다. 용서해줘. 30년 동안 미안했어. 내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현우의 간절한 호소에 은주의 마음도 흔들렸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현우가 돌아와서 사과하고 다시 함께 살자고 하는 순간. 하지만 현실은 30년 전과 달랐다. 당신의 현재 가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연 씨와 아들은? 은주의 질문에 현우는 답하지 못했다. 그건 결국 당신은 선택해야 해요. 과거의 가족인 저희들 아니면 현재의 가족인 그들을. 현우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첫사랑 은주 하지만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현재의 아내 수연. 두 여자 모두 그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다. 시간을 줘. 조금만 시간을 줘. 현우가 애원했다. 시간이요? 은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30년도 모자랐나요?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우 씨,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그래요.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한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려고 해요. 68세라는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은주의 말에 현우는 당황했다. 무슨 말이야? 지혜 결혼 후에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려고 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현우의 절망적인 질문에 은주는 잠시 망설였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게 돌아가세요. 수연 씨에게 진실을 말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세요. 더 이상 누구도 속이지 말고요. 은주는 현우에게 등을 돌리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현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불렀다. 은주야. 하지만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남산 공원의 석양이 두 사람을 붉게 물들였다. 현우는 혼자 벤치에 앉아 은주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것이 진짜 마지막 이별이 될 것 같았다. 한 달 후 지혜의 결혼식이 열렸다. 은주는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현우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딸을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들었다. 결혼식장 한 구석에서 현우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은주는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지혜는 결혼식 후 은주에게 말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 없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그 후 은주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던 도자기 수업을 등록했고 동년배 친구들과 등산 모임도 시작했다. 현우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에 매여 살지 않기로 했다. 6개월 후 미경이를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박재호 현우는 결국 수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고 했다. 수연은 크게 분노했지만 15년의 세월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현재 두 사람은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은주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다. 한편으로는 현우가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아픔도 이해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일에 자신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봄이 되어 은주는 혼자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30년 만에 처음 하는 혼자만의 여행이었다. 바닷가를 걸으며 은주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현우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올가매지는 않았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현우를 만났다. 그도 혼자 제주도에 와 있었다. 우연이네. 현우가 말했다. 정말 우연이에요. 은주도 담담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어떻게 지내? 현우가 물었다. 잘 지내요. 당신은? 나도. 나름대로. 현우는 수연과의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말했다. 이혼했어. 그녀도 이해해줬어. 진실을 알고 나니 계속 함께 살기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은주가 물었다. 모르겠어.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더 이상 누구도 속이지 않겠다는 거야. 두 사람은 제주도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대화했다.
3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들, 그리움, 후회, 용서에 대한 깊은 대화였다. 현우는 다시 한번 은주에게 용서를 구했고 은주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용서는 해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변했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현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알아. 내가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그리움도 이제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주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현우는 서울로, 은주도 서울로.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었다. 공항에서 헤어지며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행복해, 은주야. 당신도요, 현우 씨. 그로부터 1년 후 은주는 도자기 수업에서 만난 70세의 호라비 선생님과 사귀기 시작했다. 현우만큼 사랑할 수는 없었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였다. 현우는 혼자 살면서 사회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느 봄날 은주는 현우의 무덤을 찾았다. 30년 동안 다녔던 그 자리에 여전히 묘비가 서 있었다.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은주는 꽃을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현우는 죽지 않았지만 은주에게는 이제 진짜 이별의 시간이었다. 묘지를 나서며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68세에 시작하는 두 번째 사랑, 늦었지만 진짜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다. 현우와의 30년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며 앞으로의 날들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30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